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기출문제라고 했죠.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2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10년 넘도록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개업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는 없네요. 그럼 답은 2번이죠.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X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은 안 되고요. 3번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업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중개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을 한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5번 미성년자 자격 취득할 수 있다. 등록의 결격 사유는 N은 해당되지만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미성년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3번 옳은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분양권 중개상물입니다. 미래의 건축물. 네?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 맞아요. 아직 아파트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아직 선정이 안 됐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지금 예를 들면 재건축 입주권 이거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대상물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2번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동호수 특정되면 몇 동 몇 호 특정되면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이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광업권만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식의 수목, 암석, 토사 중개상물 아니다.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틀린 것입니다. 기출문제 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긴 게 안 나옵니다. 기출문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책심의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관의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교부한 시도의사가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X죠.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라고 되어 있죠.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입니다.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라고요.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 2월 말까지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네요. 이렇게 기억 니은되어 있는 거 기출문제라고 했죠. 용어정의와 관련돼서 옳은 것. 교육공개사 등록한 자고요. 소공,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 또는 중개업무 할 수 있으니까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부 다 옳은 내용이네요.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죠.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됩니다.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제척됩니다. 제척, 그 회의에 빠져야 됩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7번입니다. 7번. 틀린 것은 답은 5번이죠.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요. 임목 중개상물이고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기출문제네요.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에? 뭔데 이게 뭐 진짜가 뭔데요? 있기는 있었는데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어요. 10회부터 10회가 2000년이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다 절대평가했어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간 절대평가했어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15회 때 어렵게 내가지고 과천 종합청사 문 부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옛날 국토부가 과천에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못 뽑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뽑으려고 했었어요. 8회 때, 15회 때 그냥 40점 이상 다 합격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항의하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나 배우자한테 한 문제로 떨어졌다고 거짓말 시켰는데 40점 이상 다 합격시키면 내 거짓말쟁이 되는데 네가 내 인생 책임질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부부 싸움 시키는 거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그럼 과락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과락 나왔다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래 돌대가리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또 적발되면 저한테 거짓말하면 그 큐넷 들어가서 한번 열어봐라. 아이디 로그인 해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점수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배우자 오기 전에 밥 미리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누워 불 끄고 있으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고 왜 그러는데 하면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러면 그때부터 배우자가 싹싹 빌어. 그거 뭐 시험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건강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마지 못해 그냥 나오면 돼요. 또 다음에 말하면 한마디 더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자기 취소, 성명 사용, 상호 사용이나 양도되어 같다고 했죠.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지금 의사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겼다고 지금 뭐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잖아요. 지금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예를 들면 마취한다고 옷 다 벗겨놓고 성추행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의사는 면허 취소가 없다고 우리는 자격 취소가 있는데 의사 자격 취소가 아니라 면허 취소한다는데도 들고 일어나고 가만 안 있겠다. 다 폐업하겠다. 막 폐업이 아니라 그냥 병원 문 다 닫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에도 자격 취소 없어요. 변호사도 자격 취소 없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아도 그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그는 다른 법 위반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런 거 받으면 제가 봐도 좀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의사들은 단결이 잘 돼요. 개업 공개사들은 12만 명인데 데모하러 나오라고 하면 100명도 안 나와요. 근데 의사들은 뭐 전부 급물고 다 들어 넣어버린다고. 왜냐하면 의사단체는 강제로 가입해야 돼요. 의사단체나 변호사단체는 징계권이 협회에 있어요. 협회. 그럼 징계한다고 만약에 업무 정지를 우리처럼 등록한 정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협회에서 정지시켜준다고 못하게 업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협회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이점이에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사이버대가 아니고 당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협회 회원에 하나요. 40% 장학금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가입 안 돼 있는데 이러니까 지금 가입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협회 회장 만났는데 이제 지금 가입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가입 못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하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냥 다른 사람 아는 데다가 등록만 하면 공동사무소 형태로 하면 되잖아요. 장학금 40% 등록금이 한 500만 원 하는데 40%면 20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장학금 주니까. 그러니까 또 학생들 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들 우리는 뭔데 이렇게 하면서 불만은 있더라고요. 재학생들 이미 기득권 재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준다 하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9번. 1번. 기출문제죠.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소속공인중개사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고. 아까도 이거 우리 기출문제 있었죠. 이거 3번.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뭐 개업공개사인지 아닌지 그냥 간판 달려있으면 아무데나 내놔면 되는 거지 그까지 실사할 의무까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소속 안 됩니다. 이중소속 4번. 5번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된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다 가능하죠. 저당권, 건저당권 전부 중개상 권리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도 기출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가 낸 거예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 7명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5명 이상 30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9명이 아니고 10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했죠. 아까 칠판에 있었죠. 위원회 비교하는 거. 기출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숫자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밀물, 썰물.
그 선제도라고 저기 인천 옹진군 선제도를 저번 주 토요일 갔었는데 보니까 그 선제도 안에 섬이 무인도가 있는데 이게 썰물일 때는 건너갈 수 있고 밀물일 때는 못 건너가고 그렇더라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 들어올 때 배 저어야 되고 공부도 할 때 해야 돼요. 올해 꼭 여러분들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